안녕하세요. IM 피부 닥터 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지켰는데도 효과가 없다면은 결국은 이제 시술의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시술들, 어떤 시술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침습적인 프락셔널 레이저를 주로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통증이나 다운타임을 줄이는 그런 비침습적인 레이저들이 복합 치료로 대부분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복합 레이저를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모공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과도한 피지 분비와 모공 주위의 탄력 감소인데요. 두 분의 모공 환자분이 오셨어요. 동일한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환자분은 분석 장비를 찍어보면은 과도한 피지 분비가 더 메인이신 분이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모공 주위 탄력 저하가 더 메인이신 분입니다. 자, 각각의 환자분에게서 더 효과적인 레이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분비가 더 메인이신 환자분에게는 카프리 레이저가 효과적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1450 화장대의 카프리 레이저는 기름에 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피지선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데요. 또 쿨링 장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발생해도 표면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피지선을 파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게다가 피지선 파괴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도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코 모공은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피부가 단단하고 유연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피지선이 너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카프리 레이저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 PTT입니다. 골드 PTT는 이전에 여드름 치료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치료 방법인데요. 골드 나노 파티클을 피지선으로 침투시킨 다음에 레이저 열을 가해서 피지선을 파괴시켜주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골드 나노 파티클은 근적외선 파장대의 레이저를 만나면은 플라즈마 공명 현상 때문에 열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골드 나노 파티클에 나노쉘을 입히면은 피지선으로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손상 없이 피지선만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골드 PTT는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표시도 별로 안 나고 민감한 피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시 시행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피지선 파괴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 효과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안 아프게 피지를 줄여줄 수 있는 모공 치료 방법입니다. 모공 주위의 탄력이 저하되시는 분들은 프락셔널 피코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피코 레이저는 원래는 색소 레이저죠. 근데 이제 프락셔널 모드의 LIOB라는 모드가 피부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미세한 균열 주변으로 콜라겐을 합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공 주위 탄력 저하가 되신 분들에게는 프락셔널 피코 레이저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훨씬 덜 침습적이고 많이 아프지도 않고 다운타임도 적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하지만 단독 치료로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치료와 병행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튤륨 레이저인데요. 튤륨 레이저라고 불리는 라센드 울트라 레이저입니다. 지난번 기미 치료 때 소개시켜드렸던 치료 장비인데요. 기본적으로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얕게 미세한 흠집을 내는 그런 프락셔널 레이저 일종입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만큼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 모공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공이라는 게 깊은 콜라겐도 합성시켜야 되겠지만 피부 표면, 즉 모공 입구도 분명히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원리로 볼 때는 아주 깊은 곳에 콜라겐을 자극시키는 레이저와 잘 궁합이 맞는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피부 표면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다 보면은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들어있는 스킨 부스터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침투시켜 줄 수 있다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 장비입니다. 자, 버추얼 F는 이전에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레이저 장비인데요.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아주 미세한 바늘을 침투시켜서 고주파 자극을 주면서 콜라겐을 합성시킬 수 있는
자, 어찌 보면은 이런 모공치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치료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피부 표면 손상은 전혀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한두 시간 빨개지는 정도 이외에는 전혀 다운타임이 없어서 일상생활 지장도 전혀 없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통증이죠. 이게 바늘 치료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요. 아까 설명드렸던 골드 PTT 통증이 1이라면은 요거는 한 4나 5 정도의 통증이 되는 굉장히 심한 통증인데, 그래서 이런 쿨링 플레이트로 통증을 줄여주는 버추 RF 장비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버추 RF는 바늘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깊은 콜라겐도 합성시킬 수 있고 얕은 콜라겐도 합성시킬 수 있고 침투 깊이를 조절하면은 피지선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효과 때문에 모공 치료에서는 1차 치료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모 레이저입니다. 모공 치료하는데 왜 제모 레이저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공 크기는 모공에 박혀있는 털의 직경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진상 보여드리는 환자분처럼 모공에 검은 털이 박혀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여러 번 모공 레이저를 하는 것보다 한두 번의 제모 레이저를 해서 모공의 볼륨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스킨부스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쥬란, 주베룩, 레티젠 같은 스킨부스터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 설명드린 대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피부가 좋고 젊으신 분들이 수분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레티젠 같은 경우는 이제 광노화가 진행돼서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하신 분들이 맞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모공의 경우는 어떤 스킨부스터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베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베룩에 대한 자세한 치료 원리는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주베룩의 효과를 업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보통 스킨보톡스를 같이 믹스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러한 스킨보톡스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는 건 제가 이전에 논문에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주베룩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모공 유형별로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레이저가 메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지 분비보다는 모공 주의 탄력이 저하되신 분들은 그런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가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 설명드린 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고 또 필요에 맞는 레이저 치료가 병행이 된다면은 모공 치료, 이제는 더 이상 난치성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IM 피부닥터 임명이었습니다.